4월 8일에 전통금융시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4월 17일 히든로드가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으로부터 브로커딜러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리플이 앞으로는 아예 증권시장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기술이 좋다, 빠르다, 이제 그런 얘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쓰이냐, 기관들이 진짜 이걸 쓸 수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시장도 그걸 가장 먼저 볼 겁니다. XRP 관련해서 최근 꽤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XRP에서 인수한 히든노드가 미국에서 정식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내용인데요. 4월 8일에 전통금융시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히든노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4월 17일 히든노드가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으로부터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대신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미국 정부가 주는 공식 자격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대신 맡아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서류 몇 장 만들어서 띡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금융당국에서 회사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위험 관리 능력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줘요. 특히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선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히든로드가 이걸 받았다는 건 단순히 문턱을 넘은 게 아니라 기관급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미국에선 아무 회사나 증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이나 SEC의 승인을 받은 곳만 정식으로 고객 대신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여기서 브로커는 고객의 주문을 대신 처리해주는 중개자고, 딜러는 자기 돈으로 직접 사고 파는 플레이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다는 건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히든로드가 이걸 취득했다는 건 이제 미국 안에서 정식으로 증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리플 입장에선 XRP를 제도권 시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란 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들이 XRP를 사용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리플이 최근까지도 SEC와 싸웠던 법적 분쟁의 핵심이 바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였다는 점이었죠.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었고 리플은 그게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 인수한 히든로드가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정식으로 획득했다는 건 리플이 앞으로는 아예 증권시장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XRP는 증권이 아니야 라고 방어하던 리플이 이제는 증권이어도 우리가 브로커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는 액션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대체 히든로드가 뭐하는 곳인지 영문도 모르고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 꽤 있을 텐데, 히든로드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든로드는 쉽게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즉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해외 헤지펀드, 자산 운용사, 고액 투자자들 같은 큰 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고 팔 때 그 거래를 대신 진행해주고, 또 외환이나 파생상품 같은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금융기관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이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걸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히든로드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외환, 파생상품 같은 여러 종류의 자산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전통금융회사 출신들이 설립했고, 블랙록이나 시타델 같은 초대형 기관들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다르죠. 그만큼 히든로드가 신뢰도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관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한 이유는 단순히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플이 지향하는 방향이 전 세계의 돈을 빠르게 주고받는 시스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금융 인프라까지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해외 송금 같은 역할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큰 자금 흐름까지 직접 연결하고 거기서 XRP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보면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리스크도 미리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번에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피해가는 전략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당당하게 기관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명확한 루트가 생기겠죠. 지금은 시장이 조용하더라도 이런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을 때
기관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XRP의 밸류에이션은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봐도 이런 흐름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국채 신뢰 문제가 살짝 흔들렸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금 가격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금이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은 비트코인을 다시 안전자산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안전하게 돈을 넣을 곳을 전통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천천히 옮기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코인을 그냥 투경으로 봤지만 지금은 경제가 불안할 때 기댈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씩 인정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XRP처럼 실제로 제도권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코인은 앞으로 훨씬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기술이 좋다, 빠르다, 이제 그런 얘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쓰이냐, 기관들이 진짜 이걸 쓸 수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시장도 그걸 가장 먼저 볼 겁니다. 리플 차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동안은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뚫어주기 위해서 현재는 채널 상단에서 비비고 있긴 한데 여길 뚫어준다고 해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저항 구간 두 군데를 돌파해줘야 하는데 하나는 86K이고 여기를 뚫어주면 92K에서 93K 구간입니다. 86K를 뚫어줄 때 들이 대부분 큰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두 번째 저항 구간인 92에서 93K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주봉상 지표도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맥디 지표도 골든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히스토그램 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아래인 50m로 현재 내려가 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기준점 위로 올라와준다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거고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전해드렸고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 그 흐름 뒤에 실제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XRP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 영상에선 다 못 담았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흐름, 그리고 기관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까지 이건 영상 안에서 전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따로 제가 보고 있는 흐름과 시나리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가 미국에서 정식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XRP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도 금은 잠깐 멈칫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면 자산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단순한 가격 움직임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XRP처럼 실사용 기반이 있고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은 조용하지만 조용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까 체크했던 하락 채널 저항을 뚫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가 갈린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